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종 주민단체와 출마 예정자들이 인천공항의 통폐합 계획에 반대하며 5월 3일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인천 지역 경제단체들이 인천시장 후보에게 제안할 경제정책으로 철강산업과 전통제조업 지원 등 12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사무실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웃을 감정하여 성 관련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 신공항 등 공항공사 통폐합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주민단체와 지방선거 예비 출마자들이 모여 통폐합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통폐합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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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 주민단체와 지방선거 예비 출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항공사 및 공단 통폐합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통폐합 검토를 사실상 공식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찬반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정부가 인천공항 통폐합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각자의 기능이 다르다며 통폐합은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원을 공기업 통폐합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인천공항 통폐합을 전제로 한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이전에 통폐합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항공공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입법에 나서라고 국회에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5월 3일 인천 시민을 중심으로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인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범시민운동본부 등 120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6.3 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천시장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지으면서 대진표가 나왔는데요. 인천 지역 경제인들이 시장 후보들에게 바라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 전통 제조업은 물론 바이오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이끌 잠재력이 크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 인천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경제인들은 12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철강 산업 위기 극복.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주요 기업이 있는 인천은 수도권 최대 생산 거점이지만 유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형 제강사들의 영업이익은 무려 9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생산 축소는 중소협력업체의 연쇄 위기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침체를 야기할 우려가 큽니다. 경제인들은 전통 제조업의 제도약을 위한 지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역 내 총생산 기준 제조업 비중은 28.2%. 이는 지난 2005년 32.7%에 비해 4.5%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들도 있습니다. 인천은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는데 지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반시설 구축과 앵커 기업 유치 등이 추진되려면 바이오 특화단지가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정부 예산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인들은 이외에도 지역 특성이 반영된 전기요금 차등제 수립과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한 공급망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규제 전면 개정, 인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존치,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도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인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제정책은 기업 활동과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공회의 입장에서는 인천시의 정책 변화가 더욱 절실하게 체감됩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실련은 이번에 선정한 12대 과제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희입니다. 인천시와 대한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인천 마라톤 대회가 오는 11월 22일에 개최됩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인천 마라톤 대회는 풀코스와 10km, 5km 등 3개 부문으로 운영됩니다. 대회에는 2만 명이 참가하며 풀코스 인원은 지난해 6천 명에서 올해는 8천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풀코스는 인천의 랜드마크인 청라 하늘대교를 통과하는 코스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또 인천시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것에 대비해 집결지를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코스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감금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14일 저녁 8시 3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옷 등을 감정해 성 관련 피해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인천 섬 지역에 오염 배출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대기 환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백령도와 연평도, 울도 등에서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과 국외 유입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이들 섬 지역의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주로 겨울부터 초봄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고농도 사례의 대부분은 북서계열 바람을 따라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국에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관련 국가와의 공동연구와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강세와 장기간 내수 침체로 골목 상권은 나날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근 영종 하늘도시 내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올해로 같은 곳에서 팬시 문구점을 운영한 지 5년 된 이우진 씨. 갈수록 온라인 쇼핑몰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30%나 떨어졌다며 요즘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이 좀 더 저렴하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 알아보고 이제 온라인이랑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예요. 매출이 한 20-30% 떨어졌으니까 많이 힘들죠. 인천시 중구가 영종 하늘도시 안에 골목형 상점가 5, 6호점을 연이어 지정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일정 개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5호 골목형 상점가는 한 상가에 74개, 6호에는 56개 점포가 들어서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해당 점포들은 지난 2월 사기내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점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 쓸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좀 저희 상가 많이 찾아주시고 또 많이들 벌써 많이 오시기는 하거든요. 그거를 또 찾아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플이나 인터넷으로 많이 하셔서 찾아보고 오셔서 또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관 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6곳, 영종 하늘도시 안에서는 4곳으로 늘었습니다. 중구 원도심에는 신포동 계양길, 동인천 먹자골목 등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형 민생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지역 화폐인 인천 이음 캐시백 혜택을 늘리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1,657억 원.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역 화폐인 인천 이음 확대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20%로 2배 올리고 한 달 사용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립니다. 시민 한 분당 최대 30만 원, 총 1,145억 원을 투입합니다. 얼어붙은 소비가 살아나야 우리 동네 골목 상권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 이에 인천시는 인천 이음 사용처를 모든 주유소로 확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민들은 20% 캐시백 할인 혜택을 받아 리터당 약 400원 정도 싸게 주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 시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5만 원 덜 책정했습니다. 모든 시민의 역차별을 바로잡고 싶지만은 재원의 한계로 우선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30만 시민께 150억 원을 직접 보전하겠습니다. 고유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 화물차 종사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노후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에서 1,600대로 대폭 늘리고 화물차 유가 보조금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또 농어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5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을 일시불로 6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유 시장은 현재 인천시의 채무 비율은 14.9%로 양호하다며 정부 추경과는 별도로 인천형 민생지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에 부담하도록 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바다를 직접 보고 만지고 또 기록하며 배우는 수업이 있습니다. 인천의 섬과 바다를 교실로 삼은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인데요. 단순한 체험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NIB 노유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배를 타고 섬으로 향하는 학생들. 인천의 중학생 150여 명이 옹진군 승봉도에 도착했습니다. 설렘 가득한 표정이지만 이들이 향한 곳은 관광지가 아닌 또 하나의 교실. 섬과 바다를 배우는 바다학교입니다. 주안 알아요? 네. 거기 주안에서 최초로 천일염, 햇빛과 바닷물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소금. 해안 환경과 생물을 관찰하는 아이들의 눈빛엔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교과서에서만 보던 자연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직접 확인합니다.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담는 학생들. 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그 종류와 유입 경로를 분석해 봅니다. 다른 한쪽에선 명상을 통해 도심에선 접하기 어려웠던 바다를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자, 바닷바람이 불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이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치는 이곳을 느껴볼 거야. 처음 해보는 섬에서의 수업에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쌓아갑니다. 여기 바다에서 애들이랑 같이 놀았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몇몇 생물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다는 걸 조금 느낀 것 같아요. 그 원래 하나의 산이었는데 그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서 그 산에 구멍이 뚫려서 코끼리 모양처럼 된 게 엄청 인상 깊었습니다. 2023년 인천시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바다를 통해 생물 다양성과 자연의 지속 가능성을 배우는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승봉도와 대이작도, 덕적도 등 인천의 섬에서 해양교육 전문가인 섬바다교사의 안내에 따라 자연과 생태, 환경을 직접 체험합니다.
전문가는 이 같은 교육이 교실 중심 수업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평가합니다. 생태의 다양한 측면들을 학생들이 같이 배우고 느끼고 자연 속에서 같이 하면서 우리의 인간 다양성을 문화 다양성이죠. 문화 다양성에 이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저는 매우 중요한 어떤 교육적인 솔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는 지난 3년간 4,000명 이상이 참여했고 올해도 2,500명의 학생들이 바다학교를 경험합니다. 지난해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선정되며 국제적 인정도 받았습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지역적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고 그리고 현장에 와서 느끼고 이런 섬의 역사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삶도 같이 느끼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과 공간이 되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엔 해양 전문가와 함께 생물 탐사 지도를 만드는 참여형 해양 교육도 확대됩니다. 또 용유초등학교 무이분교를 리모델링해 하반기부터 교육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교육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배우는 수업, 인천의 바다가 아이들의 새로운 교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요즘 갑자기 더워진 날씨 속에 벚꽃이 평년보다 일찍 저문 탓에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인천 영종도에 가시면 황홀한 벚꽃의 향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다른 지역의 벚꽃은 이미 다 졌지만 이곳 영종도는 아직까지도 벚꽃의 수줍은 화려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차량으로 들어와서 이 벚꽃을 즐길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장소여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고 있습니다. 흰색도 아닌 그렇다고 분홍도 아닌 아찔한 연분홍의 즐거운 어지러움이 밀려옵니다. 봄 햇살에 취하고 봄꽃 향에 취할 무렵 눈앞에 펼쳐진 무릉도원. 그냥 행복한 듯 오순도순 모여 벚꽃 주위에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올해 마지막 벚꽃을 아쉬워하는 듯 고이고이 사진으로 남깁니다. 아리따운 풍경 앞에 노부부도 아이 같은 한박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주인과 함께 나온 산책길이 마냥 즐거운 강아지들. 알록달록 봄꽃들은 이제는 자신들의 세상이라는 듯 화려한 몸치장을 뽐냅니다. 다 졌어요. 이제 우리 있는 데는 서운체육공원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그쪽은 다 졌거든요, 지금. 근데 오늘 또 우연치 않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또 벚꽃을 또 다시 한번 오늘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영종대 벚꽃이 안 지어가지고요. 너무 이쁘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지금 쉬는 날이라 와이프랑 강아지랑 지금 산책을 나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일상 잠시 뒷전으로 미루고 바다바람과 함께 영종도에서 마지막 벚꽃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강화의 고인돌 반려동물 놀이터가 오는 18일 개장합니다. 강화구는 하전면 부근리 일대에 예산 4억 5천만 원을 들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놀이터에는 잔디 공간과 놀이시설, 음수대가 마련됐으며 보호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놀이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에는 휴장합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